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제 근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 등의 권리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에 보니까 1번 문제, 배당액이 2억 원입니다. 경매 개시등기는 3월 2일입니다. 자, 도표에 보니까 갑하고 A하고 을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자인데 이 근저당이 들어가 있죠. 근저당이 1억입니다. 1억.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압류 채권자인데 가압류 채권자인데 이 사람도 1억입니다. 그럼 A가 뭡니까? A가 임차인이네요. A는 임차인. 임차인인데 1억 원이죠. 얘도 1억 원이죠. 근데 전입신고를 1월 2일에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1월 2일입니다. 그러면은 날짜를 좀 적을까요? 이게 지금 1월 1일에 들어와 있고 1월 3일 들어와 있고 1월 2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이때 찍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A라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이죠. 그죠?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아마 배제시켜 놓지 않았나요? 여기는 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문제를 배제시켜 놓은 것 같은데 권리일자 연도는 2017년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딱 해설을 딱 보니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라고 전제를 깔았죠. 이 전체가 지금 2017년도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임차인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져야 되죠. 따져야 되는데 이 근저당권이 여기서는 말소 기준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취급 기준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2017년도에 그 기준표를 봐야 됩니다. 자, 소액임차인 기준표 봅니다. 2017년도. 2017년도가 맨 밑에 있네요. 서울시 기준 1억에 3,400이네요. 그럼 1억에 3,400입니다. (1억에 3,400인데) 여기서 임차인이 지금 임대차 보증금 1억이지 않습니까? 액수가 딱 맞네요. 그죠? 일부러 맞춘 것 같은데 문제상에서 1억에 3,400이니까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배당표를 짤 때 첫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죠. 여기서 이제 임차인은 A밖에 없으니까 A라는 사람이 얼마를 받습니까? 3,4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3,400. 근데 지금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3,400밖에 못 받았죠. 못 받은 게 얼마입니까? 1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6,600을 받아야 되죠. 6,600 마이너스 6,600을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끝났고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는 이제 등수가 매겨지죠. 1등이 누굽니까? 이 근저당이 1월 1일에 등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이라는 근저당권자가 1억 원을 받습니다. 먼저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2등한테 넘어가죠. 2등이 누굽니까?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이 1월 2일에 확정일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월 2일에 전입신고하고 1월 2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럼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가 언제입니까? 볼까요? 하나씩 볼게요. 1월 2일에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1월 2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럼 1월 2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대항력은 1월 3일 0시죠. 이길 0시니까. 대항력은 1월 3일 0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까지 찍었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 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1월 2일에 확정일자 찍었는데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는 언제입니까? 당일날 발생을 하죠. 1월 2일 주간이죠. 동사무소 문 여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니까 1월 2일 주간에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믹스해서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 거니까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는 언제입니까?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늦은 날이 언제입니까? 1월 3일 0시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가 결론적으로 1월 3일 0시입니다. 1월 3일 0시란 얘기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가압류 채권이죠. 가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이고 이건 채권이고 후순이니까. 그리고 1월 3일 주간이 되겠죠. 그죠? 아무리 빨라도 1월 3일 주간이죠. 이렇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갑이 1억을 받고 두 번째가 얘죠. 그죠? 임차인이 1월 3일 0시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1월 3일 0시니까 얘가 A죠. A가 아까 3,400을 위해서 받았죠.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6,600을 못 받았잖아요. 여기서 6,600을 받는다는 것이죠. 돈이 남는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돈이 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꼴찌로 이 가압류 채권자가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1억을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돈이 남나요? 안 남을 것 같은데? 해설법 나오겠죠? 4페이지 해설법입니다. 맨 밑에. 배당순위. 1순위 A 임차인이 3,400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갑이라는 건저당권이 1억 원은 받고요. 그 다음에 3순위로 얘죠. 그 다음에 얘가 A가 6,600을 받고요. 마지막 4순위 을이 가압류 채권자가 빵원이네요. 남는 게 없네요. 그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2억 원을 갖고 배당을 했기 때문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참고 표시 보시면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지만은 왜 대항력이 없습니까? 전입신고를 늦게 했잖아요. 1월 1일에 건저당 등기가 되고 그 다음날 전입신고했으니까 얘가 말소기준 걸리니까 말소기준 걸려도 후순위로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표시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지만은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4페이지 맨 밑에 2번 배당액이 2억 원이고 경매 개시 등기는 3월 2일입니다. 2017년도에 권리 등기 날짜가 2017년도고요. 자, 갑, A, 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계속 비슷한 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1등이 갑이죠. 갑인데 얘가 건저당 1억입니다. 얘가 건저당 1억입니다. 날짜를 봐야 되죠. 얘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나오는데 을부터 먼저 쓸게요. 3등 을 이렇게 할까요? 을. 그 을이 1월 3일에 가압류 등기 했는데 이거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등기인데 얘가 1억 원입니다. 항상 문제는 임차인이죠. A라는 임차인이 등장을 했는데 얘가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가 하면은 1월 2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맞네요. 1월 2일에 이때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입신고했는데 얘는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은 얼마죠? 1억이네요. 얘도 1억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1월 4일에 찍었다 돼 있죠. 얘가 1월 3일이고 1월 4일이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4순위로 A라는 임차인이 이때 확정일자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일자 늦게 찍었네요. 당일 바로 찍으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빚잔치를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꾸 다 쓰니까 다른 것을 쓸까요? 지금 중요한 건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 다음에 여기도 확정일자 그때 찍었고요. A가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이 있으면은 항상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건저당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전제 깔을 때 몇 년도로 깔았습니까? 아까 2017년도 1번 문제도 2017년이었죠. 그러니까 얼마였죠? 아까 1억에 3,400이었던 것 같은데 2017년도가 1억에 3,400이죠. 2017년도를 전제로 깔았으니까 이때 얼마입니까? 소액 임차인 기준표를 보니까 1억에 3,400이라는 얘기죠. 그럼 임차인이 지금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보증금이 1억이죠. 딱 맞죠, 그죠? 1억에 3,400. 그러면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배당표를 짜보면 첫 번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따지면 되는 것이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A가 보호를 받죠. 1억이니까 그 보호를 받죠. 3,400만 원. 그럼 3,400을 받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지금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 6,600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우선 면제 싸움으로 들어가서 누가 1등이면 이게 등수가 매겨지죠. 1등, 2등, 뭐 3등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건저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등기를 가장 빨리 했죠. 그죠? 그러니까 건저당 건자 1억. 그럼 갑이 건저당 건자가 1억을 받아야 됩니다. 1억을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2억,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1등이고, 우선 면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지금 을이라는 가압류 채권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을이라는 가압류 채권자, 얘도 받아야 되죠. 을 돼 있죠. 을이 가압류 채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이니까 A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뭐 돈이 남으면은 6,600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해설 보겠습니다. 2번 해설 5페이지죠. 5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자, 배당순위 1순위 A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로서 3,400을 받고요. 못 받은 게 지금 6,600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 2순위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2순위 갑의 저당권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 다음에 3순위가 나오는데 3순위 을이 나오죠. 을이 가압류 채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도 공동 3순위 이렇게 해놨죠. 그죠? 공동 3순위. 이제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보면은, 일단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요거를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을 때 우선 변제권 싸움을 논하게 되는데, 이거를 옆으로 옮겨 볼게요. 첫 번째 1등이 가압류, 1등이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건저당. 건저당이 1억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을이죠. 그죠? 을은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인데 얘도 지금 1억을 요구하고 있죠? 얼마야? 그죠? 1억이죠. 그죠? 1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정일자 너무 늦게 찍었잖아요. A가 늦게 찍었죠. 그죠? 그 A가 있는데 A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앞에서 3,400을 받았잖아요. 못 받은 게 6,600이잖아요. 그러니까 6,600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남은 돈이 이제 얼마나 되냐 이런 문제죠. 자, 요걸 놓고 봤을 때, 자, 1등이 저당권이고 2등이 가압류고 3등이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입니다.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배당을 할 때는 이거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채권의 물건화 경향에 의해서 물건처럼 넣고 배당표를 짜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니까 얘가 1등이죠. 얘는 볼 것도 없습니다. 얘는 물건이기 때문에 얘는 100% 다 받아야 됩니다. 물건 우선주의에서 100%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먼저 1억을 배당을 해줘야 되고요. 남는 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1억 배당을 받고 얘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채권하고 이게 이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남게 되는 거죠. 얘네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저당권자는 무조건 100% 받고 떨어져 나갔고, 그럼 2등, 3등이 남는데, 얘네들끼리 비교해보면은, 이게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잖아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채권의 물건화 경향에 의해서 배당에 있어서는 물건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 있고, 후순위 물건이 있고, 뭐 저당권으로 받아줬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선순위 가압류 채권이 있고, 후순위 물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빚잔치 끝나고 남는 돈 있을 때 그 남는 돈을 곱하기 해서 안분비례 배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선순위 가압류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하는 거죠. 각각 요구하는 액수를 여기다 적어야 되죠. 얘 1억이고 얘는 6,600을 달라 그러죠. 요거 두 개 돼서 1억 6,600, 1억 6,600을 분모에다 집어넣고 곱하기를 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배당순위 3순위 보면은 을의 가압류 채권이 뭐 3,975만 원, 그 다음에 똑같은 3순위 둘이가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니까 공동 3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A의 임차인 확정일자 뭐 2,60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 표시. A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서 우선 변제권도 밀리게 되므로 가압류와 안분비례 배당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이 얼마였죠? 빚잔치 총액이 2억 원이네요. 2억 원. 그러면 남는 게 있나요? 3,400을 주고 지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 위에서 3,400 그러니까 빚잔치할 총액이 2억인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 3,400 줬죠? 예. 3,400 주고 그 다음에 갑의 건저당이 1억이죠. 1억 3,400이니까 1억 3,400을 먼저 배당을 해줬죠. 여기까지. 그럼 1억 3,400을 배당해주고 남은 게 얼마입니까? 총액은 2억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6,600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6600 곱하기 요렇게 6600 곱하기 요렇게 이렇게 해야 이제 안분비례 배당 액수가 나오는 것이죠. 전자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 다음 3번을 봅니다. 3번 배당액이 2억 원입니다. 경매 개시등기가 3월 2일이고 권리일자 연도는 2017년도. 왜 자꾸 여기서 경매 개시등기가 언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경매 개시등기가 3월 2일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경매 개시등기 그 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어야 되는 거고 경매 개시등기 그 이후에 만약에 전입신고했다라고 한다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 임차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매 신청을 여기서 하고요. 2, 3일 뒤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죠.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은 첫 번째 채무자한테 통지합니다. 두 번째는 경매 개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경매 개시 등기. 이렇게 경매 개시 등기를 하게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죠. 민사집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한다.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경매 개시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통지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경매 개시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경매 개시 등기 했을 때 이 순간에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저 전입신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경매 개시 등기가 이 시점에 됐을 때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전입신고가 경매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매 등기를 언제 했다라고 자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면은 배당액이 2억 원이죠. 자, 박스 안에 보면은 갑 A, 얼 이렇게 돼 있네요. 날짜 적어야 되겠네요. 1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조당 1억입니다. 그 다음에 1월 3일에 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을이 가압류네요. 가압류 1억 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임차인이 등장을 합니다. 1월 2일이죠. 1월 2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찍었네요. A라는 임차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임차인도 1억 원이죠. 1억 원. 자, 전입신고도 이 날짜에 하고요. 확정일자도 이때 찍었습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같은 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저 근데 배당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금 이거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배당 요구 안 했다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지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배당 총액이 얼마? 2억 원이잖아요. 자, 해설 바로 보세요. 배당 순위. 1순위 갑 저당권 1억 원. 그 다음 2순위 얼 가압류 1억 원. 얘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워버리면 됩니다. 배당 못 받습니다. 안타깝지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두 개만 남았잖아요. 이거 두 개만 남았으니까 이 건조당이 물건이고 얘는 가압류 채권이잖아요. 1등으로 물건이 나오면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순위로 물건이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100%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1억 받고 남은 게 1억이니까 얘가 1억 받고 이렇게 되네요. 해설 봅니다. 1순위 갑 저당권, 2순위 얼 가압류 1억 원. 참고 표시.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 변제권으로 순위에 의한 배당은 가능하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월 2일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찍었죠. A라는 임차인이. 그러면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고 전제를 깔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어차피 얘가 1월 1일이고 건저당 1월 1일이고요. 얘는 1월 2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만약에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때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시를 볼까요? 자, 볼게요. 1월 2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에 똑같은 날 확정일자 찍었죠. 그럼 1월 2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이길 0시죠. 1월 3일 0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는 1월 2일에 찍었죠. 찍자마자 효력이 발생하죠. 언제입니까? 확정일자는 1월 2일 주간이죠. 그죠? 예, 동사무소 문 열었을 때 주간. 그럼 이거 두 가지가 믹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서 늦은 거 요건 1월 2일 주간이고 요건 1월 3일 0시니까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 시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시는 1월 3일 0시가 됩니다. 1월 3일 0시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건저당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도 얘는 1월 1일날 등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일시는 1월 3일 0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도 얘가 1등이죠. 자, 일단 최우선 변제는 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얘가 지금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1억입니다. 1억. 연도가 권리일자가 2017년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도 따져야 됩니다. 아까 2017년도에 1억에 3,400이었잖아요. 1억에 3,400이었으니까 배당표를 짜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는 전자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죠. 그럼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따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을 따져야 되는 거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따졌을 때 여기서 1억에 3,400이고 A라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1억이니까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얼마까지? 3,400까지. 그럼 A라는 임차인한테 3,400을 먼저 배당을 하고요. 못 받은 게 마이너스 6,600을 못 받았죠. 그죠? 어쨌든 임차인은 A밖에 없으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A만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갑이라는 건저당이 1월 1일에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1등이 누굽니까? 1등이 갑이죠. 갑이라는 건저당이 1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누굽니까? 얘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인데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시가 아까 1월 3일 0시였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 A가 여기서 아까 위에서 3,400을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는 못 받은 6,600을 받으면 되는 거죠. 6,600. 여기까지 배당을 하고 남는 게 있을 때 가압류권자가 꼴찌니까 그죠? 얘는 1월 3일 주간이잖아요. 결국 따져도 얘는 꼴찌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을 때 가압류 채권자가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표가 짜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A라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했을 때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못 들어갑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돈 받고 나가고 싶으면은 얘가 만약에 건저당보다 선순위 임차권이면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그 대항력을 행사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말소 기준으로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 행사 못 합니다. 얘는 쫓겨나갑니다.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간다는 것이죠. 뭐 그 얘기 나와 있는 거고. 자, 4번 봅니다. 5페이지 4번. 배당액이 2억 원일 때. 잘 남았네, 문제가. 자, 4번. 배당액 2억 원. 경매 개시등기는 3월 2일이고, 권리일자 연도는 2017년도. 뭐,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뭐 같은 전제 조건을 주고 있네요. 자, A가, 이 경우는 임차인이 먼저 올라갔네요. A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1월 2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갑이 건저당이네요. 1억 원입니다. A가 임차인이죠.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네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계속 같은 조건을 주네요. 그 다음 을이죠. 을이 등장을 했죠. 을이 등장을 했는데 1월 3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1억 원. 가압류 채권자네요. 1억 원입니다. 배당표를 잡아라. 토탈에서 2억이죠. 빚잔철 총액은 2억입니다. 이 조건 하에서 배당표를 잡아라. 이런 얘기네요. 녹화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배당표를 짜봐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죠. 얘가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 그럼 A라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네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습니까? 배당 요구 안 했다라고 돼 있네요. 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칼자루가 두 개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다가 낙찰자한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다 받고 나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배당 받고 나가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얘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낙찰자가 그 미배당 보증금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고민할 게 없죠. 이게 지금 배당 요구 안 했다고 돼 있죠.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얘는 배당표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얘는 대항력 좀 행사하는 거죠. 대항력을 행사해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찰 들어갈 때 얘가 지금 대항력을 행사 안 했으니까 얘한테 1억 원이라는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에 새로운 소유권자인 낙찰자는 얘한테 1억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팅하는 돈뿐만 아니라 추가로 1억 원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배당표 짤 때 얘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표를 짤 때 얘는 뭐 배당받는 애가 아니니까 그럼 둘만 남았잖아요. 그럼 둘만 남았는데 2억 원을 갖고 빚잔치 하는 거니까 얘가 선순위 물건이네요. 얘는 무조건 100%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선순위 건저당, 후순위 건저당이나 후순위 전세권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죠. 물건과 물건끼리는 선순위 물건이 물건 우선주의 때문에 얘가 100%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뭐 선순위 물건이고 후순위 가압류 채권이니까 당연히 얘는 100% 받아야 됩니다. 1억 원을 받죠. 그럼 남은 게 1억이죠. 그럼 가압류 채권자 얘도 1억 받겠네요. 남은 게 1억이니까 이렇게 배당이 끝나는 것이죠. 자, 4번을 봅니다. 자, 배당 순위 1순위 값 건저당 1억 원, 그 다음에 1순위 가압류 1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이게 얘가 1순위고요. 얘는 2순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네요. 이게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순위 물건이니까 얘는 당연히 1등이고 남는 게 있어야 다 받고 남는 게 있어야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해설이 조금 어폐가 있네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죠.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했을 때는 뭐 공동 1등이나 뭐 공동 2등이나 공동 3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얘가 물건이기 때문에 얘가 100% 다 받아야 됩니다. 설사 여기 2순위로 이게 건저당이라든가 뭐 전세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순위는 얘가 1등이죠. 얘가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얘가 2등으로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는 거죠. 물건이니까 물건과 물건끼리는 물건과 물건끼리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1등, 2등 이렇게 순위가 매기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순위에서 1순위가 갑 건저당 1억 원, 그 다음에 2순위가 가압류 1억 원 이렇게 돼야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 표시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을 받게 되고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인은 낙찰자입니다. 나중에 낙찰자한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계약기간 만료 시에 나갈 때 낙찰자한테 1억 원 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참고 표시. 매수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 원을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을 봅니다. 5번. 5번의 배당액이 2억 원이고요. 경매 개시등기가 3월 1일입니다. 권리연도는 2017년도 아까 1억에 3,400이었던가요? 그렇죠? 경매 개시등기가 3월 1일이고 아직 그 문제가 안 나왔구나. 자, 그래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박스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A가 등장을 하는데 A라는 임차인이 등장을 하는데 2억 원이죠. 임차인이고 얘가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했네요. 배당 요구했고 전입신고를 1월 1일에 전입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1월 2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월 2일에 건저당이 누구죠? 갑이네요. 갑이라는 건저당권자. 얘는 2억 원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1월 3일 가압류 채권이 나옵니다. 가압류 채권 누굽니까? 을이죠. 을. 가압류 채권. 얘는 얼마입니까? 1억 원이네요. 빚잔철 총액은 아까 얼마였어?
빚잔치할 총액은 2억 원이네요. 2억 원을 갖고 빚잔치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2억. 자, 그럼 이걸 이제 배당별 짜봐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말소기준 권리가 이게 건저당이죠.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면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일단 전입신고 했으니까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1월 1일에 전입신고 했으니까 대항력은 2일 0시 1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확정일자를 1월 2일에 찍었으니까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시는 언제입니까? 확정일자를 찍을 때는 동사무소 가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에 문 닫을 때까지니까 이걸 주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무시간 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월 2일 주간이죠. 그러면 1월 2일 0시하고 1월 2일 주간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늦은 시간 얘는 1월 2일 0시고 얘는 1월 2일 주간이니까 결과적으로 우선 면제권의 효력 발생이 실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 1월 2일 주간에 우선 면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대항력은 이때 발생을 하고요. 어쨌든 말소기준권리가 이거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이렇게 됐을 때 배당표를 짜봐라. 임차인이 있으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2017년도라고 전제를 깔았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나오지만 1억에 3,400이죠. 근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보려니까 이 저당권이 2017년도에 들어갔으니까 2017년도에는 1억에 3,400이죠. 그런데 A라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이니까 1억 원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못 받습니다. 그럼 이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만 따지면 되겠네요. 자, 우선 변제권 싸움 들어갑니다.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같은 경우는 그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시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한 날짜를 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1등, 2등, 3등, 4등 순서가 매겨지는 거죠. 1등이 누굽니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의 효력 발생일시는 1월 2일 주간입니다. 그죠? 1월 2일 주간. 그런데 갑이라는 건저당이 등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월 2일 주간이잖아요. 역시 등기소 같은 경우도 등기소 문 여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잖아요. 주간이죠. 주간. 1월 2일 주간입니다. 그러면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시가 1월 2일 주간이고 건저당 등기한 것도 언제입니까? 1월 2일 주간이죠. 그럼 얘하고 얘는 똑같네요. 그죠? 얘도 1월 2일 주간, 얘도 1월 2일 주간. 그러면은 써보면은 여기 이제 A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이 있죠. 그 다음에 갑이라는 건저당 건자가 있는데 둘 다 우선 면제권 싸움에 들어가서는 둘 다 1월 2일 주간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을 하는 거죠. 동순위니까요. 얘는 공동 1등입니다. 공동 1등. 그러면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하고 갑이라는 건저당이 둘 다 똑같이 1월 2일 주간에 우선 면제권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얘는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입니다. 동순위 안분비례 배당. 이렇게 해서 빚잔치를 하고 남는 게 있을 때 가압류 채권자가 얘는 채권이고 지금 꼴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는 게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압류 채권자가 받게 되는 거죠. 동순위 안분비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해설 봅니다. 배당순위 1순위 A가 임차인 1억 원, 그 다음 1순위 갑이 건저당권이 1억 원, 2순위 을 가압류 채권자는 빵원 남는 게 없으니까 자, 참고 표시 보시죠. A 임차인의 대항력은 1월 2일 0시에 생긴다. 전입신고를 1월 1일에 했으니까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1월 2일 0시에 생긴다. 0시의 의미는 갑의 건저당의 권리보다는 앞선다는 의미이다. 즉 대항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 대항력이 먼저 발생을 했죠. 요거는 건저당은 1월 2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얘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기한 대항력은 1월 2일 0시니까 얘는 빨라도 1월 2일 9시일 거 아닙니까? 등기소 문 여는 시간이 9시니까 1월 2일 빨라도 9시인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1월 1일인데 이길 0시니까 얘는 1월 2일 0시에 이미 효력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월 2일 0시인가, 1월 2일 빨라도 9시인가,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표시,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확정일자 찍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확정일자를 신고하면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즉시 생기죠.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효력 발생 일시가 1월 2일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몇 시에 확정일자 찍었는가 이런 것들은 기록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1월 2일에 확정일자 찍었다. 이것만 기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오전 9시에 가서 확정일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끝나기, 동사무소 문 닫기, 저녁 6시에 문 닫으니까 뭐 59분, 59초에 가서 확정일자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시간까지는 그 기록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날짜만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이니까 주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계속 보면은 확정일자를 신고하면은 그 즉시 생기나 이를 별도의 순위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주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동일한 날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은 이는 금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즉 A 임차인은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받을 수가 없고 갑의 건저당권 2억 원과 안분 비례 배당하여 1억 원씩 나눠서 배당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이제 두 개 날짜가 똑같았잖아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가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하고 갑이라는 건저당권자는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1억씩 갖고 나눠 갖고 토탈에서 2억 원이잖아요. 1억 1억씩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는 빵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참고 표시, A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는 1억 원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제 배당표를 짰을 때 A라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1억 원을 배당을 받죠.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 토탈에서 2억 원인데 1억만 배당을 받았잖아요. 그럼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1억 원이 발생을 했죠. 근데 얘는 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인 1억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다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입찰 들어갈 때 권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가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1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임차인한테 1억 원을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내가 이번에 얼마에 배팅할 건가 이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못하면요 입찰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 문제죠. 6번, 7번, 8번. 자, 6번을 봅니다. 배당액이 2억 원이고 경매 개시던 기가 3월 1일이고 권리일자 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자, A, 갑, 을 세 사람이 나와 있네요. 자, A가 임차인입니다. A가 임차인인데 1월 바로 써버릴까요? 1월 2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1월 2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1월 3일 0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에 확정일자 먼저 찍었네요. 1월 1일에 확정일자 찍었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시는 언제입니까? 1월 1일 주간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것은 두 개 중에서 날짜가 늦은 거 1월 3일 0시죠.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시, 이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시는 1월 3일 0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1월 2일에 건저당을 설정을 했네요. 건저당입니다. 2억 원이죠.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얘하고 누가 이깁니까? 얘는 1월 2일 주간이잖아요. 건저당 등기한 게. 얘는 1월 3일 0시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면 이 갑이라는 건저당권자가 우선에 한번 써놓고 해볼까요? 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다. 그럼 1등이 누굽니까? 1등이 이 건저당권자가 1월 2일이잖아요. A라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확정일자 찍었지만은 1월 3일 0시가 되는 거니까 후순위가 되죠. 얘는 1월 2일이니까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럼 1순위로 갑이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A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을이라는 사람이 1월 3일에 가압류 채권자는 얘는 항상 꼴찌죠. 가압류 채권자고 날짜도 제일 늦었으니까 가압류 채권자인데 2억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어쨌든 임차인이 등장을 했으니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17년도 항상 전제를 깔았죠. 그죠? 2017년도가 이게 건저당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말소기준 권리인 건저당 등기가 2017년도에 들어갔으니까 항상 똑같은 문제죠. 1억에 3,400입니다. 그럼 A라는 임차인이 그 1억 원 안쪽이어야 되는데 얼마죠? 2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보호는 못 받습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갑이라는 사람이 1등으로 받고요. 남는 게 있을 때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이 받고요. 남는 게 있을 때 꼴찌인 가압류 채권자가 받으면 배당이 끝난다는 것이죠. 해설 봅니다. 자, 배당 순위. 1순위가 갑의 건저당 2억 원.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물건이니까 건저당이 물건이고 2억을 요구하고 있죠. 100% 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2억 받고 나니까 끝났네요. 왜냐면 빚잔칠 총액이 2억밖에 안 되니까. 얘가 2억 받고 나머지는 다 빵원입니다. 2순위 A 임차인 빵원, 3순위 을 가압류도 빵원. 그러면은 이 임차권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먼저 발생을 했습니까?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했습니까?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1월 2일에 했잖아요. 갑이라는 건저당도 1월 2일에 했잖아요. 같은 날 건저당 등기를 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 했다는 얘기죠. 전입신고 했을 때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1월 3일 0시잖아요. 1월 2일 0시지 않습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건저당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늦었죠. 그죠? 그럼 얘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죠. 후순위 대항력이죠. 후순위 대항력은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한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1월 1일에 확정일자 찍은 것은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얘가 지금 1월 2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같은 날 1월 2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1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말소기준권리는 벌써 1월 2일 주간에 말소기준권리가 들어갔죠. 근데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하다 보니까 대항력인 2일 0시에 발생을 했잖아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대항력이니까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쫓겨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한 푼도 못 받고 그리고 대항력 행사도 못하고 쫓겨나와야 됩니다. 보호를 전혀 못 받죠.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떼보시고 선순위 건저당이 있냐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은 날 건저당이 들어가고 같은 날 전입신고했을 때 대항력은 2일 0시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밀리거든요.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입법자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이렇게 건저당이 들어가고 전입신고도 같은 날 했을 때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 무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예, 건저당이라는 물건이 있고 1월 2일에 건저당 들어갔고 1월 2일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같은 날 전입신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입신고 했을 때 대항력은 2일 0시니까 1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이건 1월 2일에 벌써 효력이 발생을 했잖아요. 누가 우선입니까? 건저당이 우선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니 그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왜 이렇게 2일 0시라고 2일 0시라고 입법자들이 명문화 시켜놨을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걸 2일 0시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얘는 세입자죠. 얘는 세입자고 얘는 건저당권자입니다. 두 개 중에서 건저당권을 우선시키겠다는 논리가 입법자의 그 취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건저당권자를 우선시켜야 된다는 거죠. 건저당은 1월 2일에 효력이 발생을 했고요. 임차권 같은 경우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임차권자는 건저당권자한테 대항을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이 자본주의 논리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임차인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건저당권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임차인보다는 세입자보다는
건저당권자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법 취지가.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이 건저당권자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이걸 거꾸로 보십시오. 거꾸로 해서 입법이 됐다. 그래서 임차인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면은 건저당이 후순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요.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은행에서. 전입신고가 먼저 같은 날 이렇게 들어가도 만약에 입법자가 이걸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임차인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입법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은행에서 절대 돈을 못 빌립니다. 건저당 설정 못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돌고 돌아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돈이 돌고 돌아야.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저당, 물건을 우선시키겠다는 입법 취지가, 세입자보다도 물건을 우선시키겠다는 입법 취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임차인 보호보다는 이 자본주의 논리가 앞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6번 했죠, 그죠? 6번. 네, 6번. 6번 해설 봅니다. 배당순위. 1순위가 갑의 건저당 2억 원, 2순위 A 임차인 빵원, 3순위 가압류 빵원. 참고 표시. A 임차인의 대항력은 1월 3일 0시에 생긴다. 이 길 0시. 이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소 기준글보다 후순위 대항력이니까 대항력 행사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A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대항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확정일자 찍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 확정일자까지 믹스가 돼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확정일자 먼저 찍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도 대항력이 생기는 1월 3일 0시에 생기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할 금액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후순위 대항력은 대항력 행사 못하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칠 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빨리 풀어야겠네. 자, 7번 문제를 봅니다. 경매 개시등기는 3월 2일이고요. 첫 번째 임차인이 A라는 임차인이 2억 원입니다. 전입신고했죠. 전입신고한 게 1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1월 2일 0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A라는 임차인은 1월 2일 0시에 자, 대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인가 하면 2억 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갑이라는 사람인데 같은 날이죠. 1월 2일이죠. 얘는 1월 2일에 건저당 2억 원입니다. 건저당 2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1월 3일이죠. 가압류 2억 원입니다. 이렇게 된 사건이죠.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97년도입니까? 2017년도. 그럼 1억에 3,400인데 A라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우선 변제권만 따지면 되는데 얘가 확정일자 안 찍었죠. 확정일자 없으니까 A라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쌓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배당 요구했습니까? 배당 요구했다라고 돼 있네요. 배당 요구했네요. 자,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권을 다투려고 보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2017년도에 건저당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건저당이죠. 계속 나오지만 1억에 3,400이죠. 그럼 보증금이 1억 원 안 쪼개야 되는데 보증금이 2억 원이잖아요. 1억을 초과했으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그럼 됐고. 그 다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건저당은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데 A라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찍어야 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잖아요. 확정일자 안 찍었잖아요, 지금.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A라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못 들어갑니다.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배당받는 액수는 빵원입니다. 빵원. 그럼 A의 보호방어는 무엇인가? 1월 2일에 건저당이라는 말소 기준 권리가 들어왔는데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이 길 0시에 발생을 하죠. 1월 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죠.
이 건저당은 1월 2일 주간이 될 것이고 얘는 1월 1일 0시니까 선순위 아닙니까?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죠.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한 푼도 지금 못 받죠. 배당 요구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미배당 보증금이 2억 원이 발생을 했죠. 이거는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니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배당표는 요것만 짜면 되는 거죠. 배당표는 요것만 짜면 되는데 얘가 선순위 건저당이고 후순위 가압류 채권이니까 선순위 물건은 100% 다 받아야 되죠. 얘가 2억 원을 다 받겠네요. 그죠? 다 받고 남는 게 빵원이죠. 가압류 채권자는 빵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문제가 풀리네요. 자, 7번 문제죠. 밑에 해설 봅니다. 6페이지 맨 밑에 7번 해설. 배당순위 1순위 갑 건저당이 2억 원을 받고 2순위 어른 가압류 빵원이죠. 남는 게 없으니까 참고 표시. A 임차인의 대항력은 1월 2일 0시에 생긴다. 이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참고 표시. 그러나 A라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우선 변제권 쌓으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배당받을 수가 없다. 아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액수가 초과가 됐겠으니까 소액 임차인 보호도 못 받고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최우선 변제 보호도 못 받고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못 들어가고 빵원입니다. 빵원. 빵원이지만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이니까 미배당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100%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참고 표시.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보증금 2억 원을 인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참고 표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면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2017년도를 전제를 깔았으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 소액 임차인 보호도 못 받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 8번 문제 봅니다. 자, 문제 8번. 배당액이 2억 원이고 경매 개시 등기는 3월 1일입니다. 권리일자 연도는 2017년도. 자, 4명이 등장을 하네요. A가 하나씩 해볼까요? 자, A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A가 임차인인데 1월 1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깨끗하게 쭉 갈까요? 1월 1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대항력은 2길 0시니까 1월 2일 0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됐고. 확정일자 찍었네요. 같은 날 확정일자 찍었죠? 1월 1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시는 언제입니까? 1월 1일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1월 1일 주간이 되는 거죠. 그럼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일시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효력하고 두 가지가 다 믹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일시는 언제입니까? 두 가지 다 충족돼야 되는 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늦은 날짜. 요건 1월 1일 주간이고 이건 1월 1일 0시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시는 1월 2일 0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A는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갑을 봅니다. 갑이 1월 2일에 건저당 등기를 했죠. 건저당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B가 1월 임차인이 두 사람이네요. 자, B도 임차인입니다. 1월 2일에 전입신고했네요. 1월 2일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1월 2일에 같은 날 확정일자 찍었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말소기준권리가 건저당이 될 테니까 말소기준권리 대항력이 있냐 없냐 따져볼까요? 1월 2일에 건저당 등기 들어갔죠. 근데 얘는 A라는 사람은 1월 1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했죠. 얘는 1월 2일 주간일 거 아닙니까? 얘는 1월 2일 같은 날 0시가 되는 거니까 대항력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선순위 대항력이죠. 근데 B를 볼까요? B라는 사람은 1월 2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대항력 언제 발생을 합니까? 1월 3일 0시가 되는 거죠. 확정일자를 이때 찍었죠.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시는 1월 2일 주간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믹서돼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일시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 두 개 중에 늦은 거 요거죠. 1월 3일 0시, 1월 3일 0시가 됩니다. 그럼 얘는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말소기준권리가 1월 2일이죠. 근데 1월 3일 0시에 대항력 발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후순위 대항력은 대항력 행사 못하죠. 결과적으로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항력 행사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는 대항력까지 행사할 수가 있고 B라는 사람은 대항력 행사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을을 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1월 3일에 얘는 항상 꼴찌네요. 문제 쉽게 내려고 일부러 항상 가압류를 밑으로 배치를 했네요. 이 가압류가 중간에 이제 들어갔을 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판례도 많이 기억을 할 게 있고요. 중요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순환업소 배당을 이번 순환에는 안 할 텐데요. 이제 뭐 혹시 경매 교재 보시는 분들 보면 배당 쪽에 보면 이제 순환업소 배당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배당 문제 푸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순환업소 배당입니다.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자기가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순환업소 배당까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판례, 중요한 판례를 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물은 상당히 쉬운 기본적인 문제만 그냥 해놨네요. 보니까. 자, 1월 3일에 가압류 됐죠. 이건 꼴찌죠, 항상. 그럼 배당별 짜봐라. 그럼 첫 번째 이제 임차인이 2명이 있으니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건저당이 설정된 날짜가 2017년도 항상 전제를 깔았죠. 1억에 3,400. 1억에 3,400이죠. 그럼 임대차 보증금이 1억 원 안쪽인 놈들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A가 1억 원이네요. 그럼 A도 이제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할까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A도 3,400을 먼저 받습니다. 1억 원이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사람도 B도 받네요. B도 1억 원이니까 B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 3,400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두 사람이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A도 3,400, B도 3,400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야죠. 여기는 이제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은 그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를 봐야 되는 거고 건저당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등기한 날짜를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1등, 2등이 매겨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A 같은 경우도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고요. 그 다음에 B도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입니다. 배당 요구는 다 했나요? A는 또 배당 요구를 안 했네. A가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B라는 사람만 배당 요구를 했네요. A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죠. 하지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낙찰자한테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새로운 소유권자가 되는 낙찰자한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이죠. 1억 원을 다 받고 나간다는 얘기죠. 얘는 뭐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B는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일단 소액 임차인으로서 3,400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A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남은 사람이 갑하고 B하고 을입니다. 근데 을은 뭐 꼴찌를 했고 꼴찌고 가압류 채권자니까 맨 끝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고 갑하고 B가 문제가 되는데 갑은 건저당 등기를 했고 B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입니다. 그러면은 건저당의 효력 발생 시기는 1월 2일이고 B라는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가 여기 있잖아요. 1월 3일 0시. 얘는 1월 2일. 얘는 1월 3일 0시. 누가 없습니까? 건저당이 1등이죠.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건저당이 먼저 받고 100% 다 받고 물건이니까 남는 게 있을 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B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을 때 가압류 채권자가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빗잔치가 끝이 납니다. 해설 봅니다. 배당순위. 자, 문제 8번입니다. 해설. 1순위는 B라는 임차인이 여기 나왔죠. B라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인 최우선 변제로서 3,400을 받고 2순위로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갑이 1등이니까 이게 건저당이 1등이니까 건저당권자가 자기가 요구하는 피담보채 금액 1억 원이죠. 1억 원을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로 B라는 임차인이 6,600. 그 다음에 4순위 을 가압류는 남는 게 없으니까 빵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참고 표시. A 임차인의 대항력은 1월 2일 0시에 생긴다. 여기 있죠? 1월 2일 0시에 생겼죠.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 말소 기준 권리는 1월 2일에 설정된 갑 건저당으로서 B라는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B는 1월 2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1월 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는 1월 2일에 건저당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 행사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나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가 B라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가 1월 3일 0시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1월 3일 0시에.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B는 배당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순위 최우선 변제금 3,400을 받고요. 그 다음에 못 받은 6,600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1등 건전항 받고 남는 6,600을 B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3순위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으로서 1억 원을 배당을 받게 된다. 뭐야 이게? 3순위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금으로서 1억 원을 배당받게 된다. 1억 원이 안 남잖아요. 아까 6,600이었잖아요. 6,600까지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고쳐야 되겠네요. 예, 우선 변제금으로서 1억 원을 배당받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네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이제 이거 B라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B는 최우선 변제로서 3,400이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이때 6,600을 못 받은 6,600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 3,400하고 우선 변제권 2등으로서 6,600을 요거 두 개 합치면 1억 원이 배당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1순위로 최우선 변제금 여기 3,400 받은 거하고 3순위로 이제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금으로서 6,600을 받았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은 토탈에서 1억 원을 배당받게 된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 원을 인수를 해야 된다. A는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A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은 낙찰자가 따놔야 됩니다. 나중에 1억 원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68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